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버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엽목을 반드시 지압해야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앞목과 뒷목을 반드시 지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자, 치매, 중풍, 파킨슨, 뇌압 상승, 뭐 두통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눈통증, 귀가 멍멍하고 안압이 상승하고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해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엽목을 열심히 평생토록 지압해 줘야 되는 이유는요. 엽목에도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은 목숨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단순히 뒷목과 앞목 때문이 아니라 엽목에도 원인이 있고 엽목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앞목, 엽목, 뒷목을 삼목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목을 살려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건강하고 싶다면 반드시 목을 지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가 앞목, 엽목 지압하라고 합니까? 특히 앞목을 지압하는 사람 없죠. 엽목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주사나 맞으세요. 이렇게 하지. 이 부위를 그 심한 통증들을 케빈처럼 강조해서 그 모든 압통을 다 풀어내버리십시오라고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자, 뇌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고요. 뇌로 자 이렇게 피가 잘 가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이 됩니다. 자,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전부 뇌 건강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또 호르몬의 분비가 많이 있어서 뭐 갑상선이라든가 흉선이라든가 또는 그 자궁이라든가 이런 부신 이쪽에 문제 있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전부 호르몬 쪽 생리불순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보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데 모두 뇌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뇌를 위라고 생각하고 뇌를 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위장도 간도 이렇게 피가 가야 영향이 되고 위와 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뇌도 또한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피해를 받아야 뇌가 이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해서 이것이 의학적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뇌로 가는 그 혈관은 여기 앞쪽에 목 앞쪽에 그리고 옆쪽에 거쳐 앞과 옆을 거쳐 가지고 이 경동맥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추골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골동맥이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 뒤쪽 3분의 1, 그다음에 이 경동맥은 머리 앞쪽과 이 중간 부위 3분의 1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골이 있잖아요. 이렇게 골이 있는데, 그죠? 이 앞쪽은 이 경동맥에서 이 뒤쪽 손에 포함해서 이 뒤쪽은 이 추골동맥에서 혈관이 갑니다. 근데 이쪽이 막히는 경우가 많죠. 여기는 제가 얘기했죠. 흉쇄들근이 압박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경동맥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 추골동맥은 이 목뼈 사이로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혈관이 이 뼈가 이리 틀어지고 혹은 이렇게 틀어지면 이게 위아래가 얘는 위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게 딱 꺾여버리겠죠. 그러면서 혈관이 압박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쪽이 문제가 오면 후두부.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위축증이 있거나 다발성 경화증이 있는 분들 이쪽에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의 큰 줄기가 고속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경동맥과 추골동맥인데 여기가 이제 이 압박에 의해서 또 여기 틀어짐에 의해서 이쪽에 피가 못 가게 되면 뇌세포는 피를 100을 받아야 할 것을 50밖에 못 받고 30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 있는 뭐 여기 소래도 있고 대뇌도 있고 중뇌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 이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위라고 생각하고 이걸 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피가 잘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피가 100에서 50으로 줄면 얘도 50밖에 못 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뇌하수체가 호르몬 분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당연히 이 고속도로가 막혀 있다. 또 혈액 자체에 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자, 심장에서 이렇게 피가 뻗어 가는데 뇌가 죽으면 뇌사가 되겠죠? 여기를 고무줄로 이렇게 한번 묶으면 그냥 바로 뇌사입니다. 뇌사. 금방. 예. 뇌 기능이 떨어지면 바보가 되죠. 뇌가 압박을 받으면 조현병 같은 간질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작용을 하려면 신경세포도 혈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경세포마저도 여기서 피가 올라가는 것이 방해를 받으면 문제가 오면서 신경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출현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추골동맥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추골동맥이요. 이 추골동맥. 자, 추골동맥을 기억하시는데 이 추골동맥이 경추를 이렇게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돌아갔는데 제가 말했죠. 항상 경추는 지그재그 목이 너무 많다. 일자목과 거북목 외에도 그러니까 지그재그 목이라는 것은 목뼈가 이렇게 틀어지고 얘는 이렇게 틀어지고 얘는 또 이렇게 틀어지고 그럼 지그재그 되는 거죠. 목뼈가 한가운데 반드시 있지 못하고 이리 갔다가 그러면 목뼈가 이렇게 틀어지면 여기가 압박을 바로 받습니다. 이 혈관이 이렇게 일자로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면 여기서 꺾이고 또 한번 또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추가 틀어지면 추골동맥이 눌리면서 바로 뇌의 후두부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 위축증이 있는 분들은요 100% 이 문제예요. 제가 손해 위축증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가 혈관이 눌리면서 왜냐하면 이게 틀어지면서 손해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지니까 그 치매 환자들이 보시면 뇌가 위축이 됐다고 그랬죠. 목표가 치매 환자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흉쇄들골 심하게 틀어져 있고요. 고개가 이렇게 삐딱합니다.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굳어 있고 흉쇄들골이 막 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압박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뒷목도 이 목 근육을 보면요. 여기가 예쁘지가 않아요. 정말 막 좌우가 비대칭 돼 있고 고개를 만져보면 목뼈가 반듯하지 않고 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터져 있어요. 이렇게 또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것처럼 손해 위축증이 있는 분들은 100%이 부위가 심하게 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골동맥 잊지 마세요. 경동맥 있었죠? 앞쪽에 여기는 추골동맥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앞쪽에 경동맥 뭐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경추를 뚫고 올라가는 추골동맥, 예, 경동맥, 추골동맥 이것이 뇌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유양돌기라고 제가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게 유양돌기예요. 이 귀 뒤쪽에 보면 뼈가 딱딱하게 만져지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유양이라는 것은 젖꼭지예요. 젖유자거든요. 모양 양자. 젖꼭지 모양의 돌기. 그래서 유양돌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흉쇄돌근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흉쇄돌근이 이렇게 두껍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압통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여러분들 앞목용 머슬러 혹은 뒷목용 머슬러로 여기를 지압을 해가지고 이 통증만 풀어줘도 여러분들 정말 많은 건강상의 유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보셨으면 이 유양돌기를 열심히 지압을 해서 푸세요. 여기 대부분 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여기 손도 못 대게 아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또 여기 한 다음에 또 머리가 이쪽이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 또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머슬러 사용 시 주의사항을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를 지압 이 뒷목 쪽 여기 후두부를 했을 때 왜 이쪽이 감각이 이상해지고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 드는지를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야 되고요. 그게 남아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중풍치매 파킨슨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경동맥, 추골동맥, 경동맥, 추골동맥, 유양돌기를 외우시고 매우 중요하고 설명이 자주 들어가니까 꼭 좀 지압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목이 되게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연목을 하는 시간이 연목인데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피부에다가 레터링 하는 거, 문신하는 거 몸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흉쇄돌근과 사각관 사이에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게 이제 흉쇄돌근이죠. 좀 전에 얘기한 유양돌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위 지압하고 연목의 핵심 근육은 이 흉쇄돌근과 여기 있는 사각근입니다. 그래서 흉쇄돌근이 있고 사각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약간 이쪽으로 지나가요. 이 흉쇄돌근 겹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위로 또 나가는 구조물이 있어요. 신경이 나가요. 팔로 가는 신경이 나가기 때문에 이 연목은 흉쇄돌근 여기 누르면 되게 아프고 일단 두꺼워졌다. 이분도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아프고 또 사각근도 누르면 찌릿찌릿하고 목을 팍 이렇게 누르면 목을 확
저기 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쪽이 다 굳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무거운 목 바로 서 있으면 5kg지만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면 27kg, 쌀가마니 세가마니라고 했죠. 10kg짜리 그런 무게를 버티려면은 얘들이 굳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얘도 할 수가 없으니까 딱딱하고 굳습니다. 고개도 많이 들리고 맨날 핸드폰 보고 하니까 굳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를 아낌없이 머슬러 지압기로 풀어주세요. 자, 좀 전에 설명했던 유양돌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요. 또 유양돌기 외에 경상돌기, 뭐 경상도 전라도 그 얘기 아닙니다. 이제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경상돌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틸로이드 프로세스는 뾰족해요. 여기가 지금 유양돌기거든요. 이쪽이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경상돌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와 이 귀때기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 뾰족한 것이. 여기로 이복근이라는 근육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흉쇄들과 이복근 요 자리가 엄청나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를 또 잊지 말고 지압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양돌기와 경상돌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지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목에서도 중요한 근육이에요. 자, 여기 지금 유양돌기, 유양돌기가 있고 흉쇄돌근이 이렇게 붙어 나오죠. 경상돌기가 있습니다. 이쪽이 경상돌기가 유양돌기 앞쪽과 귀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서 요게 이복근이에요. 요 이복근이 있어요. 그래서 지압을 할 때 이 유양돌기와 흉쇄돌근을 하면서 귀때기 밑에 이 부위도 누르면 엄청 아파요, 여러분. 여기 아픈 거 해결하시면 행복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앞목용 머슬러로 쓰시고요. 뒷목용 머슬러를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게 낮으면은 밑에다가 책이라든가 두꺼운 수건을 받친 상태에서 해주시면 잘 풀립니다. 제가 흉쇄돌근은 워낙 많이 언급을 하고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흉쇄돌근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사각근은 뭉치고 아픈 근육은 먼저 지압으로 풀어주세요. 여기 아까 사각근 보였죠? 옆목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노란색 신경이 나와요.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쇄골 지나서 팔로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팔로 가는 신경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 그 뿌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저리고 손가락 1, 2번이 저릴 때 이런 경우에 경추 5번, 6번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눌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근을 지압해주고 이 쇄골 지나서 요 소흉근 지나가는 여기 라인을 지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흉곽 탈출 주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옆목 여기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빨간색 나와 있죠. 요렇게 여기 능형근 아플 때 여러분들 이 부위만 지압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기가 아픈 줄 알고. 그런데 원인이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형근이 아픈 분들도 여기를 아무리 지압해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각근 부위를 지압을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경추에 틀어진 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추를 우두둑 맞춰주면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앞목용으로 혹은 옆목용을 누워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이 부위가 다 많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네.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사각근이 상완신경총을 눌러서 팔꿈치, 하박, 손가락까지 이렇게 아프고 특징은 사각근이 아프신 분들은요. 이 부위가 눌리기 때문에 잘 때 손을 이렇게 만세라고 자면 편해요. 팔을 이렇게 올려서 만세하고 누우면 편합니다. 그런 분들 지금 강의 들으면서 저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은 100% 사각근이 눌린 겁니다. 이걸 이렇게 팔을 올리면요. 이 압박이 줄기 때문에 저림증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무거운 거 많이 드시는 분들 힘을 줄 때마다 사각근이 이렇게 움찔움찔 굳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신경을 압박하니까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하박, 상박, 하박 그러죠. 그다음에 손가락까지 저린 경우가 많고 또 물건다 손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손등이 많이 부어요. 이게 이제 부종이라고 생각하고 신장 안 좋은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압박받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 아시겠죠? 이 부위를 열심히 어떻게 해라? 머슬러로 지압을 해줘서 그 압통을 제거하면 손이 날아갑니다. 방금처럼 근육과 신경을 모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뇌 관련해서 뇌로 가는 혈관, 그 다음에 뇌의 호르몬까지 알아봤죠. 자, 옆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의 통증이
사라질수록 연목의 통증이 사라질수록 당신의 수명은 확실하게 연장이 됩니다. 또한 당신의 뇌 건강, 기억력, 집중력, 나이 드시면 다 떨어지죠. 이것이 많이 좋아진단 말이죠. 뒷목만 해도 기억력이 좋아졌다,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분들 댓글 제가 영상 밑에 남기신 분들 봤죠? 연목도 해보세요. 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뇌하수체의 저녁과 후엽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전신의 호르몬 작용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리불순이 있고 그다음에 자궁질환이 있는 분들 반드시 두피 전체, 머리 두피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뇌하수체가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 산목, 앞목, 옆목, 뒷목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를 돌릴 때 의직의직 소리 나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죠. 고개를 돌리기가 편해지고 목과 어깨, 팔뚝, 손목, 손가락이 편해지고 손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뇌와 머리가 가벼워지고 눈, 코, 귀, 입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특히 아까 있던 압박감들, 코 막힘, 눈 압박감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목을 열심히 지압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연목의 통증은 머슬을 지압기를 통해서 웃는 얼굴로 해서 통증을 다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목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튜버 케빈이었습니다.